예, 안녕하세요, 피디님. 벌써 세 번째네요. 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 같아요. 돈 얘기라서. 아, 예. 예, 아무래도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건축주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공 전후로 또는 중간쯤부터 생각지 못한 자금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그런 마음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항상 듣는데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을 가만히 되었느냐 또는 가만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이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축주분은 그냥 평당 금액으로 건축물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는 농지를 전용 또는 산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비용, 산지 전용 비용이 공시지가의 30%나 들게 되고요. 그 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선 전기, 수도, 그 외에 다른 그 부가적인 시설들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특히 제주도처럼 이런 넓은 땅에서는 내가 그 인입시설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추가 비용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애시당초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경험상 더 많이 추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놔서 오히려 그 비용이 조금 줄게 되는 경우로 말씀드려야 그 예상치 못한 그 건축주가 생각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정화조나 네. 뭐 하수도 인입비 예. 이런 거 제가 그거 집 짓다가 예. 정말 놀래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아, 예. 집을 짓는 또는 신축을 하거나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던 아니면 대수선을 하던 간에 건축물이 준공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수도, 전기, 기타 인입시설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 그러니까 공공 상하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는 토지냐, 아니면 내가 직접 내가 있는 땅까지 인입을 해야 되느냐, 또는 오수관이 있느냐 오수관이 없느냐에 따라서 자체 정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피디님 같은 경우는 인입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한 50m 떨어지는 안쪽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화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화조를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읍면지역 또는 동지역에 따라서 그 법도 말씀드리면 끝이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읍면지역에 내 땅 앞에 공공 상하수도 시설이 없을 때는 내가 자체적으로 자체 정화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정화조입니다. 근데 피디님은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정화조가 그럼 몇 톤 정도 되느냐면 한 4인 가족으로 하면 1톤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법이 농어촌 민박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8.5톤, 그러니까 8톤 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만 봐도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들게 되었다라고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저도 100% 완벽한 건 아니라는 것이 이런 법들이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요. 그 농어촌 민박업은 원인자 부담금, 그러니까 피디님은 좀 다릅니다. 피디님은 자체 정화 시설로 하기 때문에 작은 톤수에서 큰 톤수로 해서 부담이 되었잖아요. 근데 오수관이 있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토지에 짓는 신축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걸 내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은 뭐냐면 내가 오염수를 많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육지에 있는 분들은 또 이해하실 거예요. 환경 뭐 개발 부담금 또는 내가 주차 대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그 부담금을 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식당이나 또는 오수를 많이 배출하는 것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금액인데요. 한마디로 그냥 세금 쪽으로 내는 겁니다. 상하수도가에. 근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서 바로 옆에 신축을 했던 제가 신축을 했던 그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도 2,3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됐죠. 와, 그러니까 저는 3천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공시지가 대비 또 배출되는 그 오염수에 대비해서 나는 거니까. 근데 자체 정화 시설로 거기는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그 비용이 안 들게 되었죠. 어쨌든 보면 똑같은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자체 정화 시설로 인허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무조건 오수관로를 연결해라 그 땅은, 그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내셔야 되는 금액인데 그게 3천만 원이 넘으니까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죠. 땅을 매수할 때나 뭐 이럴 때 전기, 수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해야 저 됩니다. 같은 경우는 전기가 옆집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님 갖고 계신 정보력? 예. 공무원분들도 막상 착공계,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까지 서류가 올라와야 그때 검토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민원만 들어왔다가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상수도가 검토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축 인허가가 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상수관으로 수압이 나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기존에 있는 상수관의 압이 약하거나 또는 노후가 되어서 멀리 있는 본관이라고 보통 합니다. 한 50에서 60mm 굉장히 굵죠. 그런 본관에서 내 땅까지 다시 끌어올 수밖에 없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아져. 한마디로 뭐 한 5, 600마다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땅을 소개를 받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상세하게 듣고 또는 예상하시고 매입을 하신다면 가장 좋겠고요. 사실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저도 확답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담당자 또는 또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합니다. 하지만 예상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강훈건설이나 강훈부동산에 의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의 정보력에 의해서 그 예산이 좌지우지 되겠네요. 시공사의 정보력이기보다 그 경험에 의하지 않을까요? 경험. 뭐 네, 네. 자꾸만 저희 강훈건설이나 저희 가훈부동산에 맡겨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하수도 전문 건설을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어떻게 인입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정확한 비용을 제가 알게 될 것이고, 또 토지 개발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개발하는 조건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로 또는 전기 인입이라든가 또는 상하수 인입이 또는 자체 정화 시설이 되느냐 또는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금액적인 요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네. 역으로 뭐 거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감소하는 예산도 있을까요? 역으로 감소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디님 같은 그 대지에 신축을 하실 때는 오수관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수관을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정화를 시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원인자 부담금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왔고 자체 정화 시설로 했더니 한 1,400 정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줄은 경우도 있고요. 그 시공사의 경험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상하수도업을 했는데 상하수도업도 그 담당자에 따라서 전면 제표장으로 이렇게 토목 설계를 의뢰를 했을 때 인허가 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면 재포장 하지 말고 그냥 갓길로 그 비포장도를 파서 매립하는 게 가장 싸거든요, 상하수도도. 그런 경우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능력뿐만 아니라 토목 설계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설계나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담당자분이 승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상수도 수업이 약해서 제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봉성리에 있는 토지에 주택을 지을 때 한 1km 가까이 본관에서 땡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공사 비용만 5,5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안 가잖아, 납득이. 5,500만 원이나 들어서 농로를 다 파서 거기다 메꾸는 공사 비용까지 하니까 그 이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담당자분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물탱크를 올려서 거기서 수압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앞에 있는 얼마만 있으면 몇 개월만 있으면 그쪽에 수도가 인입이 되기 때문에 본관에서 내가 굳이 땡기지 않더라도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물려서 하지 말고 좀 유도리 있게 좀 해달라,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냥 뭐 1km 원간에서 땡겨라 그러면 뭐 5,500만 원, 6천만 원 들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시공사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생각지 못한 예산이 나올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묶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복된 설명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의뢰할 적에는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비용, 제가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평당 얼마에 지을 수 있느냐, 어느 구조체로 할 적에 그런 부분만 감안하시고 계시다가 나머지를 다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시공업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제일 좋죠. 일단 첫 번째는 조경 비용이 들 수가 있겠네요. 준공을 위해서는 조경이 꼭 필요한 그 신축, 그러니까 어느 대지의 그 역량에 따라서 어느 대지는 꼭 조경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지 못하다가 생기는 조경 영역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분들은 그 담도 포함이 되겠네요. 조경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내 경계면에 담을 치는 거, 경계선을 확립하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그냥 뭐 줄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기본적인 여건, 담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비용도 들 수가 있죠. 건축 계약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설명을 들으셨다면 추가 비용이 아니라 이런 비용도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평당 어느 정도만 계약하기 때문에 다 외적인 요소를 볼 수 있고 중복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입비용, 내 땅에 다 있는 경우, 도시의 경우는 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원인자 부담금 정도만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주도 토지는 읍면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오는 인입비용도 다 별도가 될 수 있고 전용비용, 농지나 또는 산지를 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또는 뭐 산림조합에 일정한 비용을 내게 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편하게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하면 제가 30% 내외라고 합니다. 건축비가 3억이라면요 9천만 원 내외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전용비, 기타 뭐 취등록세도 포함이 되겠네요. 준공을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한 30% 내외 잡으시면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대표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집을 짓거나 토지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한테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육지에 있는 뭐 농지나 또는 임야는 제가 잘 기준을 잡아드릴 수 없는데요. 제주도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시세만 맞다고 땅을 매입하실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의 기후 또는 땅에 인입되어 있는 현재 시설 또는 건축 인허가 들어갔을 적에 그 전용되는 전용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땅값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입시설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땅값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건물을 짓겠다고 특히 신축을 계획하실 적에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적에는요.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는 게 꼼꼼히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예를 하나 들면 뭐 외벽체를 하는데 그냥 페인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페인트가 드라이비트냐 또는 스타코로 마감을 짓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시공업체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 비용 대략적으로 30% 내외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또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건축 초보자인 그 건축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따져보셔서 가운건설, 가운부동산 구독자 또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 이주 입도를 꿈꾸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